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요즘 뭐 북한 무인기가 막 넘어오고, 그걸 뭐 쌌네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뉴스도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막 나서서 왜 그거 뭐 제대로 못했냐 이렇게 막 질책도 하고 국방장관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일 좀 날아갔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도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근데도 뭐 사실 뭐 다른 국가로 돼 있는데 뭐 물론 우리가 그런 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수도 서울이라든지 뭐 수도권 어떤 국민들이 이게 버젓이 살고 있는데 거기 위에 뭐 어쨌든 간에 우리하고 수교국도 아니고 현재는 어떻게든 간에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기 드론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뉴스를 제가 오늘 접하면서 약간 좀 씁쓸하더라고요. 뭐 오늘 뉴스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또 이제 그걸 뭐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오늘 이제 그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 중에서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길래 우리 그 청년들이 그건 또 무슨 뜻이냐 또는 이거 의미에 대해서 좀 약간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핵무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사실 뭐 금융권도 경험을 했죠. 한 20년.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당연히 경험을 했을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제가 또 정치학, 국제정치 이런 걸 또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 뭐 두루게 좀 알죠. 금융을 알고 기업을 알고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을 알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전문가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아무튼 뭐 저희가 이 영상이라는 것이 가장 그 주요 목적은 현직에 있는 그리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 제가 뭐 국민들이 또 알만한 어떤 회사에서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어떤 멘토를 한다 이런 의미인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사실 뭐 마음이 좀 홀가분합니다 오히려. 근데 왜 뭐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짙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컨셉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뭐 전문가가 얘기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단 핵무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좀 오랫동안 좀 뭐 공부한 게 연구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20대 때부터 국제정치 강의를 들을 때마다 핵무기는 좀 유심히 들었어요. 자, 그 핵무기.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금 뭐 북한이 핵무기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상식적으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좀 들어야 된다. 왜 대통령이 핵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확전까지 감안해라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일단 첫 번째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시면 알아요. 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지금 핵무기가 있잖아요. 예, 그럼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지금 뭐 이렇게 바닥바닥 대드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러시아 영토 내로 지금 포탄을 날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 뭐 핵무기 무서워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 러시아가 지금 4개 주를 동남부 4개 주를 좀 점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걸 유지를 못할 것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핵무기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못 쓰냐 이거지 핵무기를. 핵무기를 왜 못 쓰니까. 요걸 여러분들 유심히 생각해 봐야 돼요.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지금 한 30개, 30개 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94년도에 제네바 북핵 위기 터졌을 때가 저희 이기택 교수, 학교의 이기택 교수가 핵무기 2알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가 오늘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때 이기택 교수가 이제 본인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페리 국방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이 94년도에 북한이 이제 핵무기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한 10배가 된 거지 핵무기가. 이제 2개 정도에서는 20개가 됐으니까 한 10배 된 겁니다. 근데 북한의 핵무기는 말이에요. 일단 지금 파키스탄이니 인도,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뭐 몇천 기가 있으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위 안보 그 5대 상위 미사일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 영국까지 해가지고 이제 보통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는 1000단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중국, 영국, 이제 프랑스 이런 데가 이제 10,000단입니다. 아니 그 100단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 파키스탄 정도가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가요. 100개 이상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인도, 파키스탄보다 인도, 파키스탄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적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이제 숫자가 적단 말이죠. 왜 적느냐? 핵무기가 돈이 많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에 뭐라고 써놨죠? 핵무기는 비싸서 못 쏘고 있어도 못 쏜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오늘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것이 일단은 이 국력에 왜 비례하냐면 돈이 많이 드는 무기입니다. 일단 뭐 여러 다른 무기도 물론 만들려면 돈이 들죠. 근데 핵무기는 유난히 더 많이 든단 말이지. 일단 플루토늄이 금의 100배예요. 예, 금의 100배. 예,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금 100배가 뭐예요?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 1g에 38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380억. 1g에. 그러니까 금의 100배도 아니다. 더 훨씬 뭐 수십만 배. 예. 금은 1g에 45달러 정도 되는데 플루토늄 1g에 380억 정도 한국 돈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그 비용. 요즘은 플루토늄으로 거의 이제 핵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농축 우라늄으로 만들었는데 농축 우라늄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좀 어렵대요. 까다롭고. 그래서 사실 플루토늄이라는 것이 새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그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은 원래 지구상에 있는 거고 플루토늄은 지구상에 없는 걸 만든 거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라늄에서도 이제 추출하는 건데 이게 뭐 새로운 존재입니다. 플루토늄. 근데 그 플루토늄은 비싸대요. 엄청나게. 아까 말씀드린 1g에 한 380억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돈이 많으니까 중국도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은 뭐 봉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떠나서 일단 워낙 이제 뭐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핵무기 뭐 몇백 기 정도 만드는 거, 뭐 미국, 러시아 정도의 국력이면 뭐 몇천 기죠, 당연히. 예, 몇천 기. 뭐 러시아가 한 5천 기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뭐 한 7천 기. 예, 미공식적으로 한 10,000기 정도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5천 기 정도 같은 것 같아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5천 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러시아가 이게 그러니까 돈이 천문학적으로 드는 거지. 근데 지금 북한이 저 정도 지금 빈약한 국력에서 지금 20개 정도 만들려면요. 이걸 뭐 미국이 감시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시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끌어당길 수가 없는 거야. 플루토늄 그거 1g에 그 농축 우라늄도 우라늄이지만 플루토늄을 그걸 어디서 사오기도 힘든 정도의 비싼 가격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그냥 플루토늄만 가져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다시 또 이제 핵실험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써야 된단 말이지. 그럼 또 핵실험만 되느냐? 이게 또 ICBM이니 SLBM이니 해가지고 운반체까지 만들어야 되는 돈까지 생각하면 북한의 저 정도의 어떤 지금 경제력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손실을 감수하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지금 20년 동안 94년도니까 20년이 뭐예요? 30년이지 지금. 예, 30년이 지났어요. 30년 동안 2개에서 지금 20개 만든 겁니다. 18개 더 만든 거예요. 예. 한, 뭐, 많게는 30개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20개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만들다 작동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상태일 거기 때문에 많이 잡아서 20개예요. 그것도 이제 전략 핵무기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뭐, 그게 작동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는 정도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얼마나 30년 동안 20개 만들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실 자기가 지금 NPT까지 탈퇴해가면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무기야.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만들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핵무기 자체가 지금 사실 저 사람들은 전략 핵무기니 이런 개념, 그러니까 상대를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이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외교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그냥 막 서로를 막 죽자사자 막 싸우고 이게 아니야. 이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이 국가라는 것은 원래 근대가 시작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1648년 1648년에 뭐가 있었어요? 그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근대의 개념이 생겼단 말이에요. 30년 전쟁 이후로. 근데 우리가 그때 근대의 개념의 핵심은 국가라는 것이 상당히 지성이 있다는 일을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냥 뭐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지성체가 모여서 국가라는 것을 만들고 국가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당히 지적인 행동을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어떤 우리가 중세를 이제 이탈할 때 우리가 근대의 국가의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했냐면 신이라든지 신의 대리인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받을 필요가 없다. 국가 자체도 얼마든지 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는 선이라고 봤어요. 선. 예, goodness. 선이라고 봤단 말이죠. 그 국가가 하는 행동이 일단 선을 기반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핵무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마구 쏘아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의 개념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이 일본한테 핵무기를 쓴 거는요. 미국이 일본한테 핵무기를 쓴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을 몰락시키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죽어도 지금 항복을 안 하니까 카이로 선언 1944년도에 카이로 선언했죠. 포츠담 선언 했을 때도 무조건 항복을 목적으로 했는데도 지금 항복을 안 했단 말이야. 45년에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3년도에도 한번 경고했지. 44년도에도 경고했고 45년도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동경 폭격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항복을 안 하니까 미국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예 그냥 제노사이드 다 죽여버리자. 일본을 몰락시켜버리자 해서 몰락 플랜을 만들고 나서 그 1단계가 뭐냐면 핵무기부터 투하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한번 쐈는데도 그때도 항복 안 하면 그때는 진짜 들어가서 몰락 작전이야. 이런 가정을 하고 들어가서 핵무기를 쓴 거지. 그냥 멀쩡한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아무런 전쟁도 하고 있지 않은 데서 북한이 한국에다가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정도의 개념이 국가의 어떤 판단이 설 수가 있는 이 근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대의 개념 자체가 그렇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국가가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국가로 보는 게 아니라 테러 단체로 보는 거고 단체의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국가가 스스로 북한 같은 경우는 스스로 본인의 급을 낮춰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상당히 비싸게 지금 만들어 놓은 어떤 이 무기 자체 20개 정도, 20알 정도의 핵무기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개념으로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정권을 보장한다. 자기가 지금 정권, 그러니까 이 김씨 3부자의 정권을 보장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정권 어떤 안보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지 국가 안보 차원의 개념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민의 어떤 그 웰스, 그러니까 커먼웰스, 그러니까 공공선, 인민의 공공선을 지금 희생하고 김씨 정부의 어떤 정부 연장을 위해서 핵무기 20개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의 어떤 그 국가 대 국가의 개념에 전쟁을 개념으로 해서 핵무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예. 그리고 그렇게 쓸 만큼 그 핵무기를 비싸게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그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상황도 못 돼. 그 핵무기가 없으면 본인들 정권도 그냥 무너지는 거야. 예. 어떻게 보면 근대의 개념에서 국가의 개념에서 에는 상당히 이제 벗어나는 개념의 핵무기의 어떤 시도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핵무기를 쓴 거하고는 지금 왜 그 이후에 핵무기를 못 쓰고 있냐면 미국 전 세계의 어떤 국가도 미국이 일본을 몰락시킬 때의 개념은 미국이 상당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고 세계전쟁이라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저 국가를 죽이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계속적인 미국의 젊은이들과 영국,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의 젊은이들이 계속 죽어나간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우리가 100만 명이 죽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을 안 하고 만주에 있는 관동군을 다 없앤다는 가정으로 가려면은 앞으로 100만 명이 미군이 더 죽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여기서 전쟁 끝내려면 100만 명 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머니들 막 난리 나고 우리 애들 다 죽는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미국이 결론적으로는 이 전쟁, 오래 끈 이 전쟁을 39년부터 시작했던 6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해서 몰락작전을 통해서 핵무기를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평상시에 있는 국가가 핵무기를 쓴다?
이게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소 냉전 시기에도 핵무기를 못 쓴 거죠. 왜? 핵무기라는 것은 해도 안 될 때 쓰는 무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린 개념. 그러니까 비싸서도 못 쏘고 있어서도 못 쏜다.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예. 첫째는 비싸. 예. 북한의 개념에서 그걸 쓰기에는 너무나 비싸. 1g에 380억. 플래티넘 1g에. 엄청난 비용이죠. 예. 근데 그 북한이 이제 그 핵무기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비용을 또 협의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또 이 핵무기는 또 유지하는데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예, 그냥 핵무기가 그냥 뭐 냉장고에 넣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정기적으로 뭘 갈아줘야 되고, 또 핵무기가 만들어 놓고 있으면 그게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린대. 그걸 다시 또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되면 익스파이어가 돼버려. 예, 만기가 돼서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다 증발돼 버리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참 핵무기라는 것이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계속 실험을 해서 그 만들어 놓은 것을 가서 넣고 제조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써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 20기 유지하기도 힘든 거야, 그냥. 가만히 나중에 가면 빵개가 되는 거야. 계속 돈을 안 쓰면. 한장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있어도 못 쓰냐는 얘기를 하냐면, 핵무기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과장된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이제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지만, 우리가 뭐 핵무기를 뭐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죽어 나자빠져도 때까지 많은 뭐 100번을 지구가 망하는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기가톤 정도가 이제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1기가톤. 근데 전 세계 핵무기를 다 모으면 1.5기가 됩니다. 1.5기가톤인데 우리가 해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뭐 공룡이 멸종할 때 해성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게 250기가톤이랍니다. 250기가톤. 그러니까 뭐 250배 정도 되는 거죠. 200배 정도 되는 거야. 200배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가 막 멸종할 정도 엄청난 정말 지구가 몇 번 망한다 이런 개념은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왜 그러냐면 핵무기가 없앨 정도의 그만큼의 화력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왜 공포심을 가지고 있냐면 터졌을 때 아무 무방비 상태에 있는 민간인들이 그냥 살에 그냥 이렇게 노출되니까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화상을 입고 뭐 어떤 방사능에 의해서 이제 건강이 치명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10만 명이 모여서 하는데 히로시마가 당시 그때만 해도 한 30만 살고 있는데 툭 튀어나오니까 당연히 10만 명이 죽죠. 그것도 갑자기 한 번에 죽은 게 아니라 처음에 한 5만 명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화상이라든지 또는 방사능 노출에 의해서 죽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죽는 거지. 핵무기를 터뜨려가지고 그 군사시설이 갑자기 멸종이 되고 탱크가 갑자기 다 녹아버리고 뭐 전함이 막 없어지고 전복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만큼 왜냐면 이게 핵무기라는 게 이 공중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탱크라든지 뭐 전함을 우리가 격추시키려면 그 표면에 닿아야 되잖아요. 그게 빵꾸가 나서 빵 터져야 이게 격침이 되든지 뭐 침몰이 되든지 뭐 탱크가 파손이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핵무기는 이 상공에서 터지는 거야 말이야. 상공에서 터져서 그게 이제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 에너지를 쏘여가지고 말하는 전자레인지 같은 거야. 에너지를 쏘여가지고 그 생명체를 죽이는 건데 그 에너지가 이게 반경 소에 의해서 한 10km 안에도 아닌 정도, 뭐 예를 들면 그 1km 정도래요. 진짜 직접적으로 탱크 정도를 막 녹일 정도 되려면. 근데 그 정도 아닌 경우에는 이 군사시설이라든지 탱크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대량으로 이렇게 부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도시에다가 미국처럼 일본에다가 미국처럼 야 너희들 전자 다 죽고 싶어? 이럴 때 쏘는 거지 우리가 뭐 군사시설에다가 핵무기를 쏴가지고 그걸 다 부술 수가 없는 거죠. 왜? 상공에다 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을 쏴가지고 이걸 파손시킬 수는 없잖아요. 탱크나 이런 어떤 전투기 같은 거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무기가 못 되는 거야. 전략적인 것 같은데.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에 있는 어떤 주요 시설을 타격해가지고 시설을 타격해서 남한의 어떤 군사기지를 무력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한 번에. 그러니까 물론 상당한 피해를 입겠지. 근데 그 20개를 다 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20개를 쓴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다 그냥 완전 초토화돼서 그냥 뭐 좀 신석기 시대로 돌아가고 이러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만한 많은 인구를 죽이지도 못해요.
많은 인구를 죽이지 못합니다. 보통 한 10만 명에서 20만 죽이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는 민간인을 그렇게 죽였다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인도적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거죠. 예. 인도적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군사시설에 쏘든지 이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도 미미할 뿐 아니라 엄청나게 따지면, 그러니까 물론 아무것도 없는, 군사시설도 없는 그냥 종로나 강남 한복판에 터뜨리면 당연히 피해가 있겠지. 근데 전략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짓이죠. 예. 왜? 일단 군사시설이 뭐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반격에 나설 거 아니에요. 뭐 폭격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렌스라든지 죽음의 백주 이런 거 달려가지고 그냥 다 박살내버릴 텐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민간인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예를 들면 뭐 스트라이크 하는 그런 어떤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게 더 목적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서울 상공에다가 그런 뭐 전략 엄청난 나가사키나 히로시마급의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민간인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항복